안녕하세요. 시라소니 중국 대륙을 정복하다 총통합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설의 주먹 시라소니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가 신의주에서 경성으로 내려오지 않고 중국 만주로 올라가는 바람에 경성 우미간에는 김두한이라는 걸출한 주먹이 탄생할 수 있었고, 시라소니 자신은 중국의 숱한 고수들, 아니 일본의 침략으로 인종 전시장이 된 봉천과 만주, 천진, 그리고 상해까지로 이어지는 주먹 여정에서 다양한 주먹들을 상대함으로써 전설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아편 전쟁에서 영국의 치욕의 패배를 당한 뒤 조약이 맺어진 텐진이라 부르는 바로 중국의 항구 도시 천진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중국 전역에 퍼져있는 아편으로 인해 뿌리까지 무력감에 빠져있던 시기였습니다. 시라소니가 천진에 왔다는 소리에 많은 조선인 친구들이 찾아오고 기쁨의 제의를 하는 둥 나름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술자리가 파한 후 친구 철구가 난처한 얼굴로 슬그머니 시라소니를 불렀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나 이곳 천진에서 아편을 취급하고 있어. 그래서 돈도 좀 모았고 이번에 그동안 모은 돈으로 몽땅 아편을 사서 금고 안에 넣어두었는데 모조리 도둑 맞고 말았어. 분명히 옆방의 일본인 모리에 지신 게 틀림없는데 물증도 없고, 특히 그놈이 스모를 해서 등치가 산만하고 힘이 엄청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좀 도와주게. 그래? 친구의 부탁이니 한번 가보자우. 시라소니는 철구와 함께 모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덩치에 어울리는 인상을 가진 일본인이 지그시 시라소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님자가 모리네? 잔뜩 긴장해서 문을 열었던 모리가 문 앞의 개슴츠레한 눈빛의 사내를 보자 비웃듯 미소를 보이며 물음에 대답도 없이 꺼져 라는 말과 함께 인상을 쓰며 문을 닫으려는 순간 시라소니가 문을 열어 제끼며 방 안으로 쑥 들어섰습니다. 이에 모리가 코노야로 란 말과 함께 시라소니를 그 큰 덩치로 밀어붙였습니다. 시라소니도 두 손으로 모리의 이마를 밀자 모리의 코에서 씩씩대는 콧바람 소리와 함께 더욱더 힘주어 얼굴을 시라소니에게 들이댔습니다. 순간 시라소니가 손을 슬쩍 옆으로 빼자 모리의 얼굴이 반동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때와 같이 하여 그대로 시라소니의 박치가 장렬했습니다. 머리가 깨졌는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리가 그대로 주저앉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어디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자우. 그들은 모리를 성박 공동묘지로 끌고 가 나무에 묶고 공중에 매달은 뒤 그 밑으로 커다란 구덩이를 팠습니다. 신음소리와 함께 서서히 깨어나는 모리에게 자 내놓으라우. 이마에 땀을 문지르며 묻는 시라소니의 말에 뭘 내놓으라는 거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리가 억울한 듯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기래? 그럼 그 아편 님자 저승길 노잣돈으로 놨으라우.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두 번 말하기도 귀찮다는 듯이 그대로 줄을 잘라 구덩이에 떨어뜨린 뒤 묻어버리는 시라소니 행동에 모리가 겁을 먹었습니다. 아편? 지 집에 있어. 내 방에 숨겨놓았소. 모리의 당황한 자백에 바로 모리의 방으로 온 세 사람. 과연 아편은 방 한 구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옷가지로 덮어져 있었습니다. 시라소니는 묵묵히 아편을 집어들고 마당으로 가져가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모리와 철구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무슨 짓이야? 그게 전부 얼만지나 알긴 하고 태우는 거야? 길길이 날뛰는 철구의 멱살을 잡은 시라소니가 말했습니다. 이보라우 철구,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이런 더러운 장사를 해야겠네? 넋이 빠진 모리와 철구의 눈앞에서 모조리 아편을 태워버린 시라소니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시라소니를 찾아온 사람은 모리였습니다.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놀라기만 했는데 밤새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씨의 말이 옳은 것 같소. 나도 모든 것 청산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했소. 해서 좋은 친구를 만난 기념으로 술이나 한잔 했으면 해서 왔소. 의외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리가 시라소니는 내심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근처의 유원지로 가서 술도 마시고 배를 구해 물가로 나섰습니다. 둘을 실은 배가 유유히 갈대숲 사이로 들어가는 순간 시라소니는 아차 싶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모리가 품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나도 주먹개나 쓴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너처럼 빠른 놈은 처음 봤다. 알아보니 주먹으로 꽤나 유명하더군. 그리고 경찰과 헌병대에서도 너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데 그냥 여기서 수장시켜버려도 별 탈 없을 거야. 모리가 녹두리 마냥 짓거리는 사이 멀리서 기차의 기적소리가 났습니다. 유원지 옆의 다리 위로 기차가 지나가는 순간 모리가 총을 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기차 소리와 총소리가 어우러질 때 조용히 시라소니는 죽을 것입니다. 기차가 오기 전 놈을 해치워야 한다. 시라소니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살짝 고쳐 앉아 언제라도 튀어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라소니의 몸이 조금씩 움직여진 것도 모른 채 모리는 여유있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총이 있다는 방심 때문이었을까요? 총구가 약간 아래로 처진 순간 시라소니가 발에 걸려있던 노를 모리에게로 툭 차올렸습니다. 모리가 하며 몸을 옆으로 피한 그 찰나의 순간 시라소니의 박치가 앉은 자세에서 그대로 날아가 모리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그대로 물속으로 낮아빠진 모리. 불태워버린 아편이 기렇게 아까웠네. 꺼지라오.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죽을 줄 알라오. 시라소니 일갈과 함께 그가 담배가 유유히 멀어져 갔습니다. 멀어져가는 시라소니를 바라보며 모리는 어금니를 꾹 깨물었습니다. 시라소니 기다려라.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내 놈을 죽이는 것으로 삼겠다. 10년간 중국에서 아편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을 모두 너를 죽이는 데 쓰겠다. 마차오, 마차오를 부르자. 마차오라면 능히 놈을 죽여줄 것이다. 조선의 최북단 신의주 압록강을 바라보며 시라소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고향에서 살기도 힘들어진 상황에서 어디로 갈까? 경성으로 가볼까? 하지만 그곳은 완전히 일본인 놀이터가 된 지 오래. 그래, 사나이라면 안으로 움켜들지 말고 대륙으로 나가자. 결국 시라소니는 압록강을 건너 단둥, 봉천, 만주, 북경을 거쳐 흘러 천진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마약 장사 모리를 패준 것까진 좋았으나 모리의 가슴에 깊은 원한을 남겨 그가 끈질기게 시라소니의 목숨을 노리게 함으로써 시라소니는 진흙탕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인 모리, 그는 시라소니에게 패한 뒤 북경의 마차오를 찾았습니다. 북경 최고의 독종 마차오, 그는 깍정이 패의 두목이었습니다. 깍정이란 바로 거지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청왕조가 무너지고 중일 전쟁에선 일본에 패하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열강에 휘둘리던 중국, 민초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원망하며 아편에 빠져 있고 엄마 혼자 뛰어봤자 여자가 할 일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자녀들은 자연히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신발은 고사하고 천으로 둘둘 말아 동상이나 막는 정도였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자라 청년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질 것도 없이 그저 깍정이 배에 흘러들어 도둑질이나 행패로 연명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수표교 다리 밑의 김도안이나 염천교 다리 밑의 김춘삼처럼 북경의 도시 곳곳에는 거지들이 흘러넘쳤습니다. 이런 거지들을 모아 하나의 조직으로 만든 이가 있었으니 소림권법의 대가 노가란 사람이었습니다. 노가는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주변 인근 도시까지 세력을 확장, 북경 최대의 깍정이 패를 조직하였습니다. 이런 철옹성 같은 노가에게 도전장을 내민 자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 최고의 독종 마차오였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마차오의 실력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전설로만 떠돌던 사나이. 폭설이 몰아치던 어느 날 마차오가 단신으로 노가의 소굴로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것은 노가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마차오는 조용히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난로가에 앉았습니다. 순간 주위는 조용하고 그저 난로 속의 석탄이 타오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정적을 견디다 못한 노가가 말했습니다. 넓은 데로 나가서 당장 붙자! 하지만 마차오는 침착했습니다. 뭐 그리 급한 일이 있나?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천천히 시작합시다. 그리고는 담배 파이프를 꺼낸 뒤 노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담배불 좀 빌립시다. 마차오의 부탁에 순간 노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됐다. 싸우지 않고도 놈을 이길 수 있겠군. 노가는 성큼성큼 난로가로 가서 난로 속에 타들어가는 석탄을 하나 집어들어 마차오에게 내밀었습니다. 노가의 부하들도 모두 긴장하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차오가 주랭랑 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거침없이 불붙은 석탄을 받아든 마차오가 석탄을 자기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느릿느릿 쌈지에서 담뱃가루를 꺼내 파이프에 꾹꾹 눌러 넣은 뒤 석탄을 집어 불을 붙였습니다. 길게 한 모금 피운 뒤 호공에 연기를 뿜으며 석탄을 난로 안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노가는 물론 그의 부하들까지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졌소. 이제부터 이곳의 왕초는 당신이오. 주먹 한 번 쓰지 않고 북경 최대 깍정이패의 두목이 된 마차오. 그가 모리의 부탁으로 시라소니를 잡으러 왔습니다. 10여 명의 마차오 부하들이 시라소니를 급습했으나 이들은 전문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이리저리 피하며 벽과 벽을 디디며 날아다니는 시라소니 앞에 모두 헛손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불과 얼마의 시간이 흐르지도 않아 마차오의 부하들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최고의 독종 마차오와 마주한 시라소니. 마차오는 2개의 단도를 꺼내 시라소니를 향해 던졌습니다. 벽에 박힌 2개의 칼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 결정해라. 칼이냐 주먹이냐? 시라소니가 칼을 하나 뽑아들었습니다. 칼로 하자우. 마차오와 시라소니, 시라소니와 마차오, 각자가 한 자루씩의 칼을 든 채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남의 피를 보려면 먼저 내 피부터 봐야 하는 법. 마차오가 천천히 우통을 벗더니 칼로 자신의 배를 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마차오의 배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 모든 동작을 느릿느릿 함으로써 상대가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차오의 수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오 갓나 새끼, 뒤져보나겠으리. 이 말과 함께 시라소니가 그대로 달려나오며 마차오의 얼굴을 받아버렸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끝난 마차오와의 대결. 시라소니는 허탈하며 바닥에 널브러진 마차오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뭐야? 마차오가 시라소니에게 당했다고? 그럼 마차오의 모든 소문이 허명이었단 말인가? 마차오의 패배 소식을 들은 모리가 말했습니다. 안되겠다. 시라소니를 죽일 놈은 역시 내지에서 불러와야겠다. 아니, 그럼 유도나 가라데 고수를 불러오실 겁니까? 옆에 있던 모리의 부하가 물었습니다. 유도나 가라데로 팔을 다리나 하나 부러뜨리려고 하는 줄 알아? 놈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닌자를 불러오겠다. 빨리 일본에 연락을 하도록 해. 모리의 얼굴이 싸늘히 식어갔습니다. 마치 만화와도 같은 닌자 대 시라소니의 대결. 1939년 중국의 천진항에 한 왜소한 일본인이 내렸습니다. 160cm 전후의 이 사나이가 바로 모리가 일본에서 불러들인 닌자 오기였습니다. 모리의 권총 협박은 물론 독종 마차오까지 거침없이 해치운 시라소니에게 이런 작은 일본 사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찍이 실전 무술의 대가 채배달한 힘을 기르고 체격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상대와 싸울 때 대등한 실력이라면 힘센 사람이 승리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신보다 30cm가 더 크고 30kg이 더 무거운 사람은 이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닌자 오오키, 과연 이 자는 주먹 황제 시라소니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닌자는 세계의 계급으로 거의 다이묘급인 최상위 존인과 금이의 준인, 그리고 일선에서 가장 활약이 많은 하급 전투원 닌자 개닌이 있는데 오오키는 준인으로서 그가 해결하지 못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을 지탱하는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 그들이 무사도라는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암살, 파괴, 정보 수집 등 어둠의 일을 도맡았던, 지금은 사라진 줄 알았던 그 닌자 집단에서 바로 암살의 최고수 오오키가 왔습니다. 그날 밤 언제 어디서든 눕기만 하면 잘 자던 시라소니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던 것일까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의 고리를 걸어 잠근 뒤 쌍비단도를 베개 밑에 놓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지붕 위에서 희미한 얼굴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방문 틈으로 칼날을 넣어 문고리를 슬쩍 위로 올렸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방문이 확 열리며 슈리켄이 날아들었습니다. 방문이 열린 순간 깨어있던 시라소니는 이미 옆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이곳은 시라소니의 방, 더구나 어둠에도 익숙해진 시라소니에게 유리한 상황에서의 대결. 하지만
분명히 어둠에 익숙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닌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닌자들은 어둠을 이용하기 위해 검은 옷을 입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짙은 남색 옷을, 흐린 날에는 회색 옷을 입는 등 그날에 가장 은신하게 알맞은 옷을 입기 때문에 상대를 특정하여 공격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디선가 윙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슬랏이 틀림없었습니다. 이곳은 좁은 방 안. 보통의 닌자들은 휴대하기 어려워 소지하기 꺼리던 사슬랏까지 가져온 것을 보면 놈은 시라소니의 목숨을 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사생결단이다.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시라소니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권총을 가볍게 제압한 팔, 마차오를 쓰러뜨린 박치기, 양발과 무릎 등으로 닌자의 기척이 느껴지는 곳들을 공격했지만 헛방이거나 아슬아슬 스치는 느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좁은 방의 벽과 벽을 디디며 날아다니는 닌자. 아니, 이것은 시라소니의 특기인데 오히려 당하고 있는 시라소니. 닌자의 형체를 도무지 찾지 못하고 헤매고만 있었습니다. 시라소니의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이마에도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시라소니가 죽음의 공포를 느낀 바로 그 순간 목 뒤로 올라타는 느낌이 왔습니다. 마치 김동현의 매미타법처럼 시라소니의 등에 달라붙은 닌자 오옥기. 한 손으로는 시라소니의 목을 감싸고 두 다리는 시라소니의 허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번쩍하는 빛이 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오른손의 사슬랏으로 시라소니의 목을 그어버렸습니다. 아니, 이 아슬아슬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라소니의 손이 사슬랏을 잡았습니다. 목숨을 건 대결,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하는 혈투. 사슬랏을 든 닌자의 손과 사슬랏을 잡은 시라소니의 손, 두 손이 팽팽히 맞붙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닌자의 자세가 우위에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왜소했던 것, 그것이 닌자의 약점이었습니다. 서서히 닌자의 팔이 뒤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라소니가 사슬랏의 방향을 닌자에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시라소니의 체격이 작은 줄 알고 있지만 의외로 시라소니는 큰 체구의 사나이였습니다. 채배달과 같이 동전을 구부리고 양손 엄지물구나무를 설 수 있었던 시라소니, 그의 힘이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서서히 닌자의 팔을 뒤로 돌리던 시라소니가 마침내 사슬랏을 닌자의 옆구리에 깊숙이 박았습니다. 사슬랏이 몸속을 쑤시고 들어가는데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는 닌자 오옥기. 마침내 시라소니의 목을 감았던 닌자의 팔이 풀렸습니다. 재빨리 돌아서서 닌자를 향해 박치기를 날리는 시라소니. 하지만 역시나 그의 박치기는 또다시 허공을 갈랐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진 닌자. 방에서부터 마당까지 핏자국을 흘리며 도망간 닌자 오옥기. 시라소니는 급히 그를 쫓으려다 그만두었습니다. 표창 슈리켄을 던진 것으로 보아 추격 방어용인 마키비시도 뿌려두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닌자를 찌른 사슬랏의 감촉이나 흘린 피의 양을 볼 때 그가 쉽게 회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뭐야? 닌자 오옥기마저 당했다고? 아니, 시라소니 이자의 실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나의 권총 위협과 마차오, 그리고 닌자까지 3번이나 공격했으니 반드시 나를 찾아 잡으러 올 것이다. 여기 있다가는 내 목숨이 위험하다. 일단 몸을 숨기자. 모리는 그 길로 천진항구로 나가 일본행 연락선에 올랐습니다.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모리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마오를 부르자. 황신 마오라면 충분히 시라소니를 제압하고 남을 것이다. 북경 최대 마약 조직 왕초 황신 마오. 깍정이 패의 왕초들인 노가난 마차오 따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인물. 마오야말로 검증된 실력자이고 중국 권법의 고수이자 3단봉의 대가. 마침내 시라소니는 제대로 된 중국 권법 고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진에서의 일본인 마약성 모리와의 악연 때문에 깍정패 두목 독종 마차오와 닌자 오키와의 대결을 치른 시라소니는 모리를 찾았지만 그는 시라소니의 보복이 두려워 이미 일본으로 도망간 뒤였고 그곳에서도 시라소니 제거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인물을 모색 중 마침내 최고의 강자를 찾아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강했던 시라소니, 그를 확실하게 잠재워줄 주맥 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를 찾았었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황신마오, 북경 주목의 대명사, 그리고 18개의 달인 마오.
깍정잎에 녹아난 마차오 따위는 범접 불가한 사나이. 그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오가 처음 북경에 터잡을 무렵 맨 땅에 헤딩하듯 뛰어난 힘과 무술 실력으로 조직을 만든 뒤 가장 쉬운 인신매매와 매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음 수순은 당연히 마약상으로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마약 생산의 중심지인 골든 트라이앵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와 인도, 터키, 파키스탄 등 소아시아의 지방에서 생아편인 말 등에 실려 실크로드를 따라 걸어걸어 만리장성을 넘어 들어오거나 산둥성 해안, 위해나 연태항 등이나 양자강 여러 항구도시, 우한이나 충칭 등으로 정제된 아편에 들어오면 마오의 부하들에 의해 북경의 여러 도시에 뿌려지곤 했습니다. 아편 전쟁으로 영국에 패한 중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약의 확산을 막아보려 했으나 무력감에 빠진 중국 인민들의 수요와 돈이면 된다는 마약 유통상들로 인하여 중국의 마약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철저한 마약 감시하에서 마오는 어떻게 세력을 확장하였을까요? 그는 굶주린 처자들이 한 푼이라도 돈을 벌겠다는 심리를 이용해 여자의 은밀한 곳에 숨겨 운반하거나 아이를 납치해 그 시체에다 마약을 넣고 옮기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대량의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장래 행렬인 것처럼 위장하여 관속에 넣어 운반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오에게 불운이 닥쳤습니다. 그날도 관속에 물건을 가득 넣고 장래 행렬로 위장하여 북경으로 이동 중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장래 행렬을 덮쳤고 부서져 나간 관짝 사이로 마약들이 쏟아진 곳이 마침 왕징 파출소 앞이라 마오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이 소식은 모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북경으로의 진출을 꿈꾸던 모리는 자신과 연결된 모든 권력자들을 이용 마오를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원래 모리의 계획은 북경 진출에 마오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지만 모든 것이 어긋난 지금 마오를 시라손이 제거에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마오의 본거지 북경, 모리에게서 전보가 왔습니다. 시라손이를 해치워달라고? 시라손이 마오도 들은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상해와 천진 쪽에서는 그자의 명성이 자자하답니다. 시라손의 명성을 들은 적이 있는 부하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깍정잎의 마차오와 일본에서 온 닌자도 한 방에 날렸다는 친구가 아닌가. 마오가 심드렁하니 말했습니다. 놈이 이곳 북경으로 넘어오면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이참에 싹을 잘라버리시죠. 당장 천진으로 가시죠. 10명 보내서 아주 장례를 치러버리죠. 그럴 건 뭐 있습니까? 장우위를 보내서 그냥 권총으로 쏴버리죠. 부하들이 제각기 떠들던 말던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마오가 일어섰습니다. 천진으로 간다. 놈의 실력을 보고 싶다. 특별히 삼절곤을 챙기도록. 삼절곤의 대가 마오, 그는 특별히 제작한 쇠구슬이 박혀 단 한 번 가격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특수 제작한 삼절곤을 무척 아꼈습니다. 이 삼절곤을 가지고 마오와 그의 부하들이 시라소니를 처치하러 천진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천진, 시라소니는 친구 철구와 함께 천진을 떠날 계획을 말하며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순배 술이 돌기도 전에 술집이 점점 텅 비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몇의 괴한들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조용히 내쫓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술집이 모두 비자 그들은 출입문과 뒷문까지 걸어 잠그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시라소니에게 다가오더니 잠시 얘기 좀 하자며 구석에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전등으로 얼굴이 반쯤 가려진 거구의 사나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라소니는 발목의 쌍비단도를 확인하고 마오에게 다가갔습니다. 낭만주먹이라 일컬어지며 무기 없이 1대1 대결을 하는 것이 경성의 룰이라면 이곳 중국은 그런 룰 따윈 없었습니다. 온갖 무기로 무장하고 1대1이 아닌 1대 다수의 대결도 벌어지는 곳.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라소니도 2개의 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찌르고 베고 던지고 던진 후에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줄을 달아두었습니다. 이 단도 2자루가 종아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시라소니냐? 앉아라. 술이나 한잔하자. 마오의 목소리가 유난히 묵직하니 나왔습니다. 님 잘엔 니긴대기래. 조용히 술이나 한잔하자면서 이래 때로 몰려왔네. 시라소니도 지지 않고 당차게 나왔습니다.
너 마오란 이름은 들어봤나? 마오가 삼절곤을 탁좌에 올리며 물었습니다. 마오? 북경의 마오? 내래 이름은 들어봤디. 18기의 고수에다 삼절곤을 귀신같이 쓴다면서. 자신을 알아주자 마오의 입가에 미소가 일었습니다. 권총이나 당수하는 부하들이 너를 해치울 수도 있지만 특별히 내가 직접 왔다. 그러니 앉아라. 내려앉기 싫으니 답답하면 니래 일어서는 게 좋지 않겠어? 순간 마오의 눈빛이 번쩍 빛나며 순식간에 공중으로 붕 떴습니다. 이미 그의 손에 들려있던 삼절곤이 춤을 췄습니다. 삼절곤에 맞은 의자가 날아가고 탁자가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삼절곤이 돌아가며 나는 소리와 술집 내부가 박살나는 소리가 어우러져 굉음 소리가 났지만 정작 시라소니를 향해서는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듣던 대로 배짱 한번 두둑하군. 하긴 그래서 내가 직접 온 것이니까. 사실 난 너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하지만 모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 사흘 후 해 뜰 때 성문밖 다리로 나와라. 너를 사나이로 대접해서 특별히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다. 바람소리를 일으키며 마오와 그의 부하들이 가버리자 긴장이 풀린 시라소니가 비로소 죽음의 공포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마오가 온 거야? 마오가 직접? 황신 마오가? 옆에서 떠들어대는 철구의 목소리가 아련히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흘이다, 사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숱한 싸움에서도 조금도 두려움이란 모르던 시라소니가 처음으로 공포를 느낀 것이었습니다. 1939년의 겨울, 중국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고향 신의주의 날씨도 추웠지만 이곳 천진의 겨울도 혹독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오와의 대결을 앞둔 때문이었습니다. 평안도 안조의 박치기왕 박두성을 꺾고 고비놀이 시절 일본군 군견을 죽인 일, 외놈 야쿠자들과 중국 망나니 패들과의 사투, 그리고 일본인 마약상 모료와 깍쟁이패 두목 독종 마차오, 일본에서 온 닌자 오키까지 수십 번의 싸움에서 모두 이겼지만 이번 마오는 달랐습니다. 술집에서 마오의 삼절곤 실력을 보면서 실제 대결이라면 어떻게 공격할까 생각하며 유심히 살폈지만 결론은 빈틈이 없다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시라소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묵직한 쇠구슬이 박힌 삼절곤에 한 번 맞는다면 시라소니의 몸은 산산이 분해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직도 바깥에는 눈보라가 심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던 시라소니가 성 밖을 나와 다리를 건너 마오와의 대결 장소로 나갔습니다. 북경 출신의 마오가 초행인 천진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막힌 대결 장소를 찾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곳은 마음껏 삼절곤을 휘두를 수 있는 널찍한 공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오, 대단한 놈이다. 나 하나를 잡기 위해 이런 장소까지도 물색해두다니. 그동안의 주먹들은 자신의 힘과 패거리의 숫자를 믿고서 무조건 덤벼들었지만 마오는 최고의 주먹이면서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장소를 찾아서 대결 장소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놈 마오. 놈과 싸우다 사나이답게 죽자. 비록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낯선 중국 땅이지만 주먹 하나로 살다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 시라소니가 사흘을 모두 고민으로 보내고 마침내 대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시라소니는 목욕을 하고 쌍비단도를 종아리에 착용한 뒤 성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은 그치지도 않고 더욱 몰아치고 다리 위를 건너가는 시라소니 뒤로 또다시 삭풍이 몰아쳤지만 시라소니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린 지 온 30여 분, 멀리서 몇 대의 인력거가 나타났습니다. 마오와 그의 부하들, 그들은 이미 두목의 승리를 예상이나 한 듯 조금도 긴장한 빛도 없이 낄낄대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 도망간 줄 알았더니 벌써 와 있었구나. 사흘의 시간을 준 건 도망가란 뜻이었는데. 마오가 여유있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1대1 대결이라더니 와 이래 때로 몰려왔네. 내 놈 시체를 일본의 모리에게 붙여줘야 하니까. 이 말이 끝이었습니다. 마오와 시라소니, 시라소니와 마오 둘은 아무런 말이 없이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기를 10여 분, 마침내 기다리지 못한 마오의 부하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뭐하는 거야? 서로 노려보기만 하고 있잖아.
그러게 두목덥지 않게 왜 이래? 저번에 소렴사에서 온 놈은 한 방에 날렸었잖아. 하수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시라소니와 마오가 수십 합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한 송이의 눈발이 마오의 얼굴에 떨어진 순간 삼절곤이 시라소니를 향해서 날아왔습니다. 뒤이어 틈을 주지 않고 삼절곤이 마치 창처럼 시라소니의 얼굴과 복부,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시라소니의 쌍비단도가 마오를 향해 던져졌지만 이미 마오의 삼절곤은 찌르기에서 돌리기로 전환, 시라소니의 쌍비단도는 맥없이 튀어나가고 말았습니다. 마오의 신들린 듯한 삼절곤의 묘기에 시라소니는 그저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순간 옆구리에 불같은 통증이 일었습니다. 마오의 삼절곤이 스친 것이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제대로 맞는다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다시 한번 아찔했습니다. 얼마간 피하기만 급급했던 시라소니가 생각했습니다. 놈의 실력을 줄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환경을 바꾸자. 시라소니가 옆의 나무숲 쪽으로 뛰었습니다. 도망가는 거냐? 마오가 웃으며 쫓아와 삼절곤을 휘둘렀습니다. 주위의 잔가지들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나갔습니다. 순간 시라소니가 쌍비단도 하나를 마오에게 던지자 마오가 단도를 튕겨내기 위해 삼절곤의 방향을 바꾼 순간 삼절곤이 나무에 박고 옆으로 잠깐 나간 사이 시라소니가 마오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오가 18개의 달에 있는 것을 잊었던 것이었을까요? 마오의 육중한 몸이 360도 회전하며 그대로 시라소니의 어깨를 가격했습니다. 마오의 그대로 주저앉으며 시라소니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주먹 인생도 끝이라는 것을. 하지만 마오의 후속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개 들어 쳐다보니 마오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복부에는 시라소니의 쌍비단도 중 한 자루가 박혀 있었습니다. 두목! 부하들이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두 사람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부하들은 재빨리 무기를 꺼내들고 시라소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 새끼 죽여버려! 이때 멈춰라! 마오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마오가 인력거에 올라타서 가버리자 부하들도 허둥지둥 마오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라소니는 한동안 눈을 맞으며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라소니와 마오의 대결, 이 사건은 중국 암흑계의 폭풍으로 다가왔고 시라소니는 이제 전 중국이 알아주는 주먹계의 황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라소니가 몸을 추스르며 시간을 보낸 지 어언 한 달, 일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시라소니,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악운이었던 것 같소.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당신에게 무례를 범한 것을 사죄하며 명예롭게 활복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는 바이오. 그것은 일본의 모리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본인 마약상 모리편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은 변태살인마 모이라와의 1전편을 제작 중입니다. 알람을 설정하셔서 누구보다 먼저 보시기를 바라면서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